자, 얘들아, 그래서 통계할 거야, 통계. 빨리 와, 지각이야. 안녕하세요. 자, 라이트쌤 하세요, 라이트쌤. 자, 예를 들어 수학 점수라던가 키, 몸무게, 어떤 자료들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수학 점수라던가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게임을 한 시간이라던가 그런 거. 그래서 얘를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거,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날 시험을 봐도 그렇잖아요. 평균이 얼마예요? 이러잖아요.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평균이고요. 중간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어요. 이게 원래 미안한데 너희들 교과에는 안 나와. 이것만 나와. 이게 원래 3학년 2학기 진도인데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내년이지. 내년에 개정이 되면서 3학년 2학기 내용이 1학년 2학기로 내려왔어. 너희 학교 교과서에는 평균만 나올 거야. 이거는 교과가 2025 개정이잖아. 새 교육과정 2025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새 교과로 사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이것은 3학년 2학기에 나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그냥 할게.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 모든 자료의 별량들을 다 합쳐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 그래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고요.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예를 들어 1, 2, 3, 4, 5야.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 정 가운데에 있는 것. 그게 중앙값이야. 그럼 선생님 짝수면은요. 얘네 둘의 평균. 그게 중앙값이야. 그럼 최빈값은요? 또 대표하는 값이 뭐야? 최빈값이 있어. 그럼 최빈값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우리 반 수학 점수가 60점, 80점, 80점, 50점 나오겠어. 90점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80점이 많지? 이게 최빈값이야. 왜 대표값이 평균으로 받아면 되지 중앙값과 최빈값이 필요합니까? 라는 건 예를 들어 평균이 0점하고 100점이 있다고 쳐봐. 그럼 평균이 얼마야? 50점이지? 근데 사실 50점짜리는 아무도 없잖아. 그치? 즉 평균은 극단값에 치우쳐. 그렇게 이렇게 극단값에 치우치니까 그것을 뺀 이렇게 극단값이 많이 있는 별량일 경우에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선택하여 대표값을 정한다는 거지. 좀 뭔가를 해볼까? 자, 그런데 중앙값이 뭐 최빈값은 많은 거 찾으면 되고 평균은 우리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중앙값이 문제란 말이야. 예를 들어 얘처럼 적으면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쉽잖아. 근데 예를 들어 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10개야. 그럼 짝수지. 그럼 뭐라고 쓰였어? 내가 정 가운데 띵띵 띵띵. 그럼 얘지. 얘네 둘의 평균을 내면 돼. 10개인데도 별로 이렇게 세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n개의 수가 있어. 근데 n개가 n이 풀수야. 짝수부터 할까? 얘 있으니까 짝수부터 하자. 짝수야. 짝수면 지금 1부터 10까지였을 때 몇 번째였어? 5번째, 6번째잖아. 그러니까 10 나누기 2면 5야. 그래서 5번째하고 6번째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n 번째랑 2분의 n 플러스 1번째랑 뭐 평균을 내면 돼. 몇 번째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홀수야.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홀수
1, 2, 3, 4, 5, 6, 7, 8, 9라고 쳐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 응? 그러면 생각을 해봐. 9 나누기 2야. 그러면 2, 4, 8 나머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모르겠어. 자, 그래서 여기 수가 적은 거는 상관이 없어. 얘처럼 바로 놓을 수 있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세면 돼. 근데 수가 많을 때를 문제가 되는 거야. 수가 많을 때. 수가 많을 때 하는 거 어디 있는 걸 해볼까? 여기는 없네. 수가 많을 때. 그럼 뒤에서 해볼게. 뒤에서 중앙값이 수가 많이 나오는 거 했을 때 또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어디를 펴느냐면 두수분포표 하기 전에 151쪽을 다시 펴봐. 151쪽. 대표 문제를 조금씩 해볼게. 자, 992번에 보세요. 평균. 평균이라는 건 모든 별량을 합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라고 했어. 별량이 A, B, C야.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하라고? 전부 다 더해서 992번 하는 거야. 전부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 4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든 거꾸로 가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이번엔 별량 4개 3, 2의 2, 2B, 2C, 8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다 더해. 별량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야. 5로 나눠. 선생님 2의 2B, 2C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하고 8? 더하면 뭐지? 2를 분배 법칙을 해. 분배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 곱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있을 때 공통인 수를 나중에 곱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 공통으로 2가 있으니까 2를 끄집어내면 우리가 구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용할 수 있어. 그럼 5분의 11 더하기 2 곱하기 12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24 플러스 11 나누기 5. 정답? 몰라? 아니까 분자가 뭐냐고. 분자 24 더하기 11 35 나누기 5. 정답? 네. 이렇게 해서 평균을 응용하는 문제를 구할 수 있어. 자, 중앙값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 중앙값을 볼게요. 중앙값 995번을 보세요. 대표 문제. 자료는 연우와 재민이가 각각 10번씩 볼링공을 굴려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연우의 중앙값을 A개, 재민이의 중앙값을 B개라고 했어요. 그럼 10번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해야 된다? 뭐라고? B개라고 했어. B개 맞잖아. 거기 B개라고 써있잖아. 연우의 중앙값부터 보세요. 연우의 중앙값. 10번이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10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5야. 다섯 번째로 작은 수 찾아보세요. 3, 4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찾아서 2등분하면 되겠어. 평균 내면 돼. 딴 거 보지 말고 책을 보세요. 응? 다섯 번째가 5라고? 무슨 소리야?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크기를 작은 것부터 나열해서 그랬잖아. 3, 4, 5 이렇게 해야지. 7. 그 다음에는 7 다음에 8 다섯 번째, 여섯 번째 8. 그럼 7 더하기 8 나누기 2 하면 뭐가 된다?
연우의 중앙값을 구할 수 있어. 연우의 중앙값은 7.5개야. A가 7.5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뭐야? 재민이. 재민이도 10개니까 찾아. 다섯 번째로 작은 거. 1, 2, 3, 6. 5 있는데 5? 왜요? 5가 있는데 1, 2, 3, 5. 그럼 다섯 번째가 5네. 맞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6 있죠? 네. 나누기 2하니까 얘는 뭐? 5.5개예요. 얘가 B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돼. 정답 13. 얘는 그나마 세면 된다니까요. 그죠? 큰 긴 게 안 나와. 자, 채빈 값을 찾아볼까요? 152쪽을 펴보세요. 152쪽에 998번. 대표 문제만 하려고요. 다음 표는 경진인의 반 학생들의 두 영국 A, B를 모두 관람한 후 적어낸 평점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요. A의 평균, 영국의 평점의 채빈값을 A. 너희들 보기에 A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6, 8, 10. 얘들아, 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B에서 모든 인원수를 먼저 다 구하세요. 2, 8, 10, 12, 8을 더하세요. 998번. B에서 인원수를 다 구하라고요. 40. 40 나와요? 2, 8, 10, 12, 8.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A의 관람, A를 관람한 사람 4, 6, X, 8, 10. 더하지 말고 이렇게 좌우변은 빼도 돼. 8, 8, 10 이렇게. 그럼 X가 얼마 나와? 12. 그럼 이제 다 구했지? 어? 자, A에서 제일 채빈값이 뭐야?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점수가 뭐냐고 질문한 거야. 5점. X가 10인데 3. 3점이죠? 그래서 A는 3이에요. 자, B 영국의 평점에서 가장 높은 건? 4점. 그럼 A하고 B의 값을 구하죠. A, B는 12. 채빈값은 쉽죠? 그냥 많이 나온 별량만 찾으면 돼요. 계산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대표값은 평균과 중앙값과 채빈값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대표값이라는 게 뭐야? 우리 반 수학 점수다. 그럼 우리 반 수학 점수를 대표하는 값을 말하는 거야. 내가 80점을 맞았어도 평균이 70이다. 그러면 우리 반의 중간은 뭐? 대표하는 값, 중간값은 70점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70점보다 잘했으면 난 잘했어만 너희들 맨날 그러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 아까처럼 평균은 극단값에 치우치거나 예를 들어 채빈값 같은 경우에 다 달라. 예를 들어 30점, 40점, 50점, 60점, 80점, 90점이야. 그럼 채빈값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처럼 적절한 대표값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1002번을 보세요. 1002번. 다음 자료 중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한 것은 뭐냐? 선생님이 아까 평균은 뭐라고 그랬지? 중간. 극단값에 치우친다고 했잖아. 극단값. 그러니까 어떤 점수가 하나가 엄청나게 높거나 엄청나게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극단값에 치우쳐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지 않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할 거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갑자기 점수가 높은 거나 낮은 것이 있어요. 몇 번이에요? 5번. 5번. 이상한 거 아니야? 20, 40, 60, 80 해. 20점씩 차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왜 극단값을 5번이잖아요. 5번. 5번에 갑자기 61, 62, 63, 64에서 갑자기 150점이 되잖아요. 진짜 이상해. 됐죠? 자, 이번에는 대표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을 구하는 문제를 해볼게요. 1005번을 보세요.
다음 자료는 6명의 학생이 이번 주에 나 심심한데 재현이가 문제 좀 심심한데요. 귀찮은 시간이요. 맞아요. 문제 좀 읽어볼까요? 몇 번 할까요? 네? 문제 좀 읽어보라고요. 되게 당황하고 있지만 여보세요? 우리를 다 재우쌤이야? 조금만 그게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 뭐라고? 야, 다 잡았어. 다 잡았다고. 진짜로. 너 혼자 잡으면 되지. 자, 봐봐. 짝수개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6개야. 나누기 2를 해. 그럼 뭐라고? 3이지? 그럼 세 번째랑 네 번째랑 평균을 내면 된다고 했잖아. 기억하세요. 하는 방법을. 그럼 x 플러스 18 나누기 2가 중앙값이 14라는 거야. x 얼마? 10. 쉽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찾기만 하면 돼. 몇 번째인 거를. 그걸 하나씩 세기 어려우니 나눗셈을 하면 된다고. 아, 오늘 주말이라 숙제 많이 내줘야 되는데. 오늘 주말이에요? 오늘 하면 주말이잖아. 아니에요. 안 돼요. 주말에 할 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원래는 문제 풀다가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다시요. 이제 대표값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교과 과정에 나왔었죠? 나뭇잎이라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줄기와 잎 그림이에요. 줄기와 잎 그림. 별량을 예를 들어 2자릿수면 10의 자리 숫자를, 3자릿수면 뭐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뭐 소수한 자릿수면 1의 자리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세로줄을 그어서 왼쪽을 줄기, 오른쪽을 잎이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 수학 점수가 그러면 50점짜리, 60점짜리, 70점짜리 하나 더 할까? 안 되네. 그 다음에 80점짜리, 90점짜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별량이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별량을 정리하여 누가 제일 못 보고 누가 제일 잘 봤는지 별량을 한눈에 구별하기 편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줄기의 개수가 아니라 잎의 개수를 보고 별량의 개수를 찾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점수가 똑같은 경우에 잎이 같은 경우에 별량이 똑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써주면 됩니다. 같은 점수가 있다 하여서 한 번만 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 그 내용을 다시 뒤에서 풀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154쪽을 보세요. 154쪽. 자두? 맛있는데. 자두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자두를 너무 조금 먹었어. 1009번을 보세요. 아래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자두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래요.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 1의 자리 숫자를 잎으로 놓은 거예요. 그램이래요. 단위는. 그거 다 쓰기 어려우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4래요. 맞아요? 네. 맞았어요. 무게가 55g인 자두는 3개네요. 55g짜리는 2개죠. 틀렸어요. 아, 1번. 잎이 가장 적은 줄기. 잎이 틀렸네요. 뭐 혼자 있어.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7이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였으니까. 네, 이상한 소리 했어요.
수학한 자두는 25개래요. 아니요. 수학한 자두가 25개 맞아요? 세보세요. 잎의 개수를 바르게 앉아서. 응? 자, 누울 자세 하세요. 26개인데요. 아닌가? 다시 세봐요. 25개 맞네. 네, 정답은 3번이에요. 무게가 70g 이상인 자두는 73, 74, 75, 76, 76 모두 5개죠. 16개라고 또 할 뻔했어요. 무게가 8번째로 가벼운 건요. 그럼 40g부터 찾으면 되죠. 하나, 책을 보세요. 40, 42, 43, 44, 45, 45 이렇게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51, 여덟 번째가 53, 여덟 번째가 50, 뭐야? 8. 몇 번째까지 있어? 여섯, 일곱, 여덟은 53g이죠? 네, 잘못 썼어요. 53g. 네, 틀렸어요. 정답이 3번. 네. 더워요. 네, 내가 추워서 아까 온풍기를 들었어. 헐. 우와 더워. 옷을 벗어요. 안 돼요. 여기 아까까지 막 엄청나게 추웠어가지고. 자, 그럼 줄기와 잎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았다면, 해석할 줄 알았다면, 이제는 도수 분포표를 해볼게요. 이게 뭐지? 자,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떤 별량들을,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우리 반 수학 점수. 우리 반 수학 점수를 내가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들 거예요. 수학 점수. 몇 점부터 있어? 최저 점수가 몇 점부터 있어? 50점. 그 50점부터 60점. 몇 명? 몇 명? 어디 하고 있어요? 적어요. 적어. 적어? 내가 막 지어낸 거 그거 한다니까요. 지연해. 네, 내가 지어낸 거예요. 저기서 찾으라고요. 빨리요 찾으라고요. 몇 뭘 명이냐고요. 찾아요? 50점에서 60점이요. 그 5개. 5개. 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5개. 아니 왜 저래요 진짜. 많이 슬프네요. 나도 이상 메롱하지만 많이 이상하네요. 자, 얘처럼 전량의 범위를 나타냈죠? 네.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계급이라고 말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계급은 이상과 미만으로 정해요. 그럼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별량이 모두 몇 개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예요. 아, 또 틀렸네 여기. 걔가 계급이에요. 수학 점수의 계급. 그럼 이 별량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도수라고 할 거예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80점 이상 90, 네, 90점 이상 100점 미만은 그래서 모두 합쳐서 얼마가 된다? 17인가? 네. 네, 도수의 총합은 17이 됐어요. 자, 이런 표를 뭐라고 한다고? 이런 표를 어우 뭐야 진짜 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자, 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앞을 좀 보세요. 계급을 나왔죠? 자, 계급에도 우리가 나중에 평균을 구하거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 두 명은 50에서 60점 사이에 몇 점이라고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을 구할 거예요.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 계급값이에요. 계급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계급의 가장 최저와 최대는 아니지만 양 끝값을 더한 후 이등분한 것이 계급값이에요. 한마디로 55점짜리가 2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 도수, 계급값, 계급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귀찮네. 나의 골무는 어디 갔을까? 저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 얼굴 엄청 크게 나오는 거
1013번. 오, 깜짝 놀랐어. 진짜야? 대문자만 하네. 이거 끝나면 얘기해야 되나? 제가 3,000년 전에 그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마다 그 수업을 이렇게 촬영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그래서 그 촬영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을 보면서 분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찍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나 실수했어 이런 거 했는데 난 뭐밖에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거야? 목소리 또 왜 저래? 근데 그 막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왜 저래? 근데 다른 선생님 어떡해 내가 잘 실수 없었나? 이러는데 뚱뚱해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그때 막 겨울이어가지고 옷을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엄청만하게 끼고 있고 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이것도 짜증나. 좋아?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어저께 광고해가지고 이거 막 쳐대가지고 그래. 광고를 했다고요? 또 기말 안 오니까. 아니 제가 뭐라 해야 되죠? 광분 떠들어서 애들이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부터 부르. 자, 1013번 봅시다. 1013번. 자, 도수분포표의 대표 문제 내볼게요. 문제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페이지 155쪽을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 도시별 1인당 1일 급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계급의 개수. 계급의 개수는 이거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개수가 모두 몇 개 있어요? 5개 맞아요? 네. 책을 보세요. 혼자 미소 짓지 말고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아까 설명을 안 했네요. 계급의 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양끝값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60에서 50을 빼면 돼요. 20. 10. 저기요? 많이 무섭습니다. 10점이에요. 10점. 그럼 거기 1013번에는 계급의 크기가 뭐가 되느냐면 20m 맞았죠. 280에서 260을 빼니까 20L예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도수의 총합은 20곳이다. 도수를 전부 합치면 돼요. 2, 6, 4, 5, 3 전부 합치면 20 맞았어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예요? 340. 도수가 가장 큰 계급 6인 곳을 찾아요. 280 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이에요. 항상 계급을 쓸 때는 단위와 이상과 미만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 계급의 계급값 285리터 맞나요? 280과 300을 더해서 2등분을 하니까 290리터여야 돼요. 정답 4번. 300리터 이상은 4, 5, 3을 전부 합치면 되니까 12곳 맞았어요. 볼 수 있겠어요?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까지 됐다면 자, 계급의 백분율도 해볼게요. 그건 문제 보고 바로 할게요. 156쪽에 1017번을 보세요. 자, 도수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도수분포표. 백분율 1017번 보세요. 백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계급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퍼센트로 나타낸 걸 말하는 거예요. 1017번 오른쪽은 유난의 반 학생 35명. 그러면 거기 계급의 도수 하나 비어져 있는 거 보여요? 9에서 12 9회 이상 12회 미만 보여요? 1017번이요. 보여? 네. 거기 구해야겠어요. 하품하지 마시고요. 35에서 나머지 도수를 전부 빼버리면 돼. 얼마 나와요? 3. 저기요? 13. 저기요? 7. 7명 되죠? 즉 9에서 12 9회 이상 12회 미만의 계급의 도수는 7이에요. 7. 거기 몇 퍼센트예요? 전체 도수분의 35 그 계급의 도수 여기까지가 비율이에요. 백분율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정답 20%. 더워요. 써줄게요. 오예. 난 좋은데. 더워요. 다르게 앉으세요. 머리도 안 아프고 좋지 뭘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야 이거 지우다. 썼지? 예.
자, 이제 이 도수 분포표를 보고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안 돼. 어떤 그림이냐면, 자, 가로에는 계급을, 즉 수학 점수, 세로줄은 도수를, 그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제 필요 없는 건 물결선을 하고요.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있죠. 이거 뭐 1, 2, 3, 4, 5, 6 끝났어. 자, 50점에서 60점이 2명이야. 막대 모양을 그리는데 막대 그래프와 다른 점은 처음 값과 끝까지 전부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줘야 돼. 60에서 70은 3명이야. 70에서 80은 4명이야. 80에서 90은 3명이야. 90에서 100은 5명이야. 이렇게 막대 모양을 처음과 끝까지 그려서 연결시킨 모양의 그림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거야. 히스토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 여기를 찢었다거나 그래서 도수를 구하는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보자. 가로가 뭐야? 계급의 크기 10이고요. 세로가 뭐야? 도수야.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의 크기 도수야. 계급의 크기가 전부 얼마로 똑같아? 10으로 똑같아. 그럼 굳이 각각 계산할 필요가 없지? 분배 법칙하면 돼. 10 곱하기 2, 3, 4, 3, 5 그럼 뭐 얼마가 돼? 17이 되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170이 나와요. 단위 따위는 없어. 됐죠? 됐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다시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가로줄의 가운데 부분을 점을 찍어서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어도 계급의 가운데 부분을 그냥 해도 돼. 처음과 끝에도 점을 찍어 선분으로 연결한 그림을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할 거야. 도수 분포 다각형도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찢어져서 안 보이는 부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노란색 안쪽에 있는 넓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막곡지각과 절반이고 절반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억각으로 크기가 같아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냐면 A, S, A 합동이에요. 뭔지 알죠? 한 변과 그 양 끝값이 똑같아서 합동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쭝쭝쭝쭝쭝쭝쭝쭝쭝쭝 맞아요? 즉 노란색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래프를 찢어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 찢어진 부분에 도수를 구하라거나 뭐 다른 값을 구하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가볼게요. 또 1021번을 보세요. 1021번. 1021번에 오른쪽은 독서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요. 자, 가로축이 계급이고요. 세로축이 도수예요. 계급의 크기 4번 맞나요? 8에서 4를 빼니까 맞아요. 말 좀 해보세요. 전체 학생 수가 32건이네요. 전부 다 더하면 돼요. 3, 4, 7, 10, 6, 2. 다 더하면 얼마인지 빨리 좀 더해볼래요? 32건 맞아요? 네. 확실해? 네. 진짜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요. 맞았어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그럼 24에서 28이잖아요. 그래서 24 더하기 28 나누기 2 하니까 26건 맞았어요.
계급의 크기든 계급값이든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돼요. 유나 일어나세요. 자, 20건을 읽은 이상, 20건 이상, 그럼 20, 24, 24, 28의 도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는 6하고 2니까 8명이죠. 100분율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지? 32분의, 전체가 32라고 했었잖아요. 32분의 그 계급의 도수 1021 8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하면 돼요. 그럼 몇 표가 되느냐면 25%죠? 틀렸네요. 정답 4번. 책을 8번째로 적게 읽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적게 읽은 거? 그러면은 4에서 8부터 해보면 되잖아요. 12건 이상 16건 미만 맞았어요. 잘 쫓아오고 있는 거 맞죠?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아까 말했듯이 히스토그램의 문제는 일부가 보이지 않아서 뭐 찢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1025번을 볼까요? 역시 재석인의 반 학생들이 1분 동안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졌대요.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래요. 그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40회 미만까지는 몇 명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회 미만까지 구하는데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눈에는 진짜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찢어졌고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 도수를 더하세요. 저게 뭐야? 30에서 35. 뭐냐고? 그림이야. 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근데 40 밑에는 뭐예요? 아니, 거기 니네가 더 잘해. 여기 35, 30. 여기 도수 몇 명이에요? 2명. 5명. 자, 아무 말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도수 몇 명이에요? 9명. 9명이죠. 그게 전체의 몇 명이래요? 5 더하기 9가 14명이 아, 네.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40%. 40%에 해당한대요. 그럼 100%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그 전체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일 때 14명이면 100%일 때 몇 명일까요?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비례식의 성질. 또 아니.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알려주면 자 봐봐요. 전체가 몇 명이랬죠? 아 모른다고 했지? 전체 몰라. 그 중에 14명이야. 곱하기 100을 했더니 뭐래? 40%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거꾸로 갈 거예요. 0.4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x가 이거 뭐예요?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양변의 x를 곱해요. 그럼 0.4x가 14죠. 그쵸? 나의 아까 도수 그럼 양변을 0.4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14 나누기 0.4 전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에 0.4만큼 해당하는 게 14명이네 라고 했으니까 14 나누기 0.4 하면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설마 14 나누기 0.4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나누기가 하기 싫으면 곱셈으로 바꾸세요. 역수치하면 되죠? 됐어요? 네. 그래도 계산을 안 해? 그래도 2분의 5. 사람을 쪼개야겠다는 거예요? 네, 35명. 잔인한 친구 같으니라고. 사람을 2등분을 내다니. 물 마시고 와도 될까요? 아하, 착하네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찢어진 데 구할 수 있죠? 근데 전부 빼면 돼요. 35에서 저기요, 5, 9. 그 다음에 45에서 50. 주원아 몇 명이에요? 저기요, 45에서 50. 네. 은총아, 50에서 55 몇 명이에요? 3명. 네, 전부 빼면 찢어진 부분의 도수 10명이 나와요.
정답 10명 손가락을 빠세요. 아 진짜 배고파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쉬고 하면 안 돼요? 왜 쉬어? 지금 1시간도 안 되는데. 됐는데요? 안 됐거든요. 50분밖에 안 됐잖아요. 내가 바보예요? 50분이나 됐어. 네 여기 핏줄 터졌어요 저. 근데 나도 옛날에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정말 눈이 실핏줄이 터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슬프다. 진짜 눈이 새빨개진 거예요. 진짜 귀신 영화처럼. 좀비 됐다 좀비. 이렇게 눈이 있으면 또 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줘요. 한쪽 눈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아 이게 실핏줄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너무 슬펐어요. 안 아파요 그거? 아프지는 않죠. 자, 도수분포 다각형 봅시다. 1028번 보세요. 자, 오른쪽은 상반기에 방영한 단막극의 시청률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계급의 개수는 8만이에요. 그 맨 좌측과 우측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동그라미 말고 점의 개수를 찾으면 돼요. 점의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내 말은 즉슨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점을 뺀 위에 있는 점이 모두 몇 개인지를 찾으면 돼요. 몇 개예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계급의 개수는 6이에요. 틀렸어요. 1번부터. 계급의 크기는 3%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6이잖아요. 그러니까 3% 맞았어요. 방영한 단막극이 30편이네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도수 합치면 돼요. 여기 도수가 얼마냐면 3이고요. 여기는요? 얘 좀 말 좀 해봐. 뭐야? 도수. 온가요? 여기는요? 11. 네. 여기는요? 8, 여기는요? 2, 여기는요? 1. 전부 합치면 30편 맞아요? 네. 네, 맞았대요. 시청률이 9% 미만. 그러면 여기 9% 미만 이 아래 8편 맞았어요. 자, 시청률이 10%인 단막극. 10%는 뭐예요? 9하고 10이 사이죠. 계급의 도수 11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정답 1번. 자, 이번엔 1032번 보세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또 찢었어요. 1032번. 오른쪽은 한 준에 반 학생들의 갯벌 체험에서 수확한 조개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조개를 30개 이상 수확한 학생이 전체의 10%래요. 30개 이상이 도수가 몇 명인지 먼저 구하세요. 30에서 35가 몇 명이에요? 2개. 네. 그 다음에 35에서 40이 한 명이에요. 그럼 총 3명이죠? 전체 도수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3 나누기 0.1하면 된다고 했죠? 전체는 30명이에요. 그럼 조개를 20개 이상 25, 그 찢어진 데를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해서 빼면 되죠. 3, 5, 8, 2, 1. 그럼 찢어진 데 나와요. 찢어진 데 몇 명? 계산하는 거 맞아요? 윤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19. 아 잠시만요. 빼라고요. 빼. 아 네. 21. 21. 11명. 네. 11명. 아니 왜 21이 나온 건지 물어봐도 돼요? 21은 뭐예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설마 19라고 자, 이번에는 두 도수분포 다각형을 비교하는 걸 해볼게요. 1035번 보세요. 찾았어요? 몇 번? 1035번. 이 기말을 이거 영상 보고 또 어디야 이러고 1035번. 하율아, 1035번이야. 근데 하율이 안 봐. 자, 오른쪽은 영재네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하루 동안 음악 감상 시간 이렇게 오래 한다고?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오른쪽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네.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더 갔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어요. 네. 음악 감상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그럼 30에서 40을 찾으세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남학생이 더 위에 있죠. 그쵸? 네. 틀렸어요. 자, 각각의 그래프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맞아요? 아니요. 그것은 계급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계급의 도수의 총합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돼요. 응? 그거 남학생 모두 몇 명인지 다 더해 보세요. 맞아요. 몇 명인데요? 유나. 유나 몇 명인데요? 유나 그러면 안 돼요. 네. 객관식을 딱 봐도 니은만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답을 막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총합이 20. 똑같아야 여학생도 똑같이 20 돼요? 안 봤는데요. 그럼 뭐야? 1번. 쟤또 왜 저래? 기억 아니라고 기억 맞. 아 내가 기억 맞다고 했나요? 네. 니은 틀리다고 했고 그지?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때 지금 여학생 안 더했는데 여학생도 다 더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요. 어? 자 상대 도수는 잠깐만 우리 몇 장이지? 잠깐. 아 너무 많아요. 선생님, 더워요 진짜. 진짜. 저 진짜 할 게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더워요. 아 오늘은 부등식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할 게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번 주 더워요. 이번 주에 또 어디 가야 돼요? 저 진짜 할 거 많아요. 공연하러 가야 돼요. 선생님 그만 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설명할 거예요. 상대 도수. 저 너무 진짜 추워요.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용히 더워요. 옷을 벗으라고 아까부터 조언을 했어요. 10분은 쉴까요? 아니요. 자, 그럼 이제 상대 도수를 마저 해봅시다. 원래 부등식을 하려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여 2학년 1학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상대 왜요? 도수까지 윤희는 늦게 와서 이 불행한 사실을 아 진짜 모르는데 너무 막. 자, 최대 피해자 1등 유다원, 2등 이동주, 안 돼. 3등 조윤. 네? 저요? 네, 너였어. 저 왜요? 개념편이 묵사발이 났어요. 묵사발. 아 저 근데 그거 다 고쳐왔어요. 좋아했는데. 무형편 다 고쳐왔어요. 잘했죠? 소리. 진짜 저렇게 동문서답하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저 진짜 다 고쳐왔어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10등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10% 안에 드는 건데. 잘했어요. 상위 10%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쉽던데요. 10명 중에서 안 해봤잖아요. 10명 중에서 10등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꼴등 100% 안에. 아왜 나만? 똑같은 10등이어도 똑같은 10등이어도 전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상위 몇 %인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 상대도수를 구한다. 약간 눈치챘죠? 전체 10명 중에 눈치가 10등이 없어서. 뭐라고요? 10명 중에 10등 0점이 그 상대도수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0등, 10명 중에 10명 안에 든다. 전체 상대도수의 합은 1이에요. 몇 번이에요? 없어. 상대도수 설명하는 거야. 그럼 우리 또 예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다시 수학 점수가 등장했어요. 안 돼. 아까 그거 지우지 말고 아깝다. 아까비. 선생님 옷을 벗어도 더워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틀어주시면 안 돼요? 뭘 틀어 자꾸. 선풍기야 저번에도 틀어줘. 진짜 피곤하네 피곤해. 동영상이지만 막말함. 선생님 이거 이 영상 다 돌려보세요? 아니? 아니죠. 와. 선생님.
조용히 해. 겁나 시원해. 저걸 철여나가지고 엄청 춥더라니까 아까. 자 이렇게 되면은 동영상에서 선생님 째려보면 다 본다고 저기서. 자 봅시다. 상대 도수를 구할 거예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전체 계급의 도수분에 해당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해요. 저기 책에서는 보통 소수로 답하라고 하는데 분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1.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돼요.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뭐다? 1이다. 됐어요? 몇 번이에요? 지금 아니라고 개념 설명하고 있다고 아까부터 설명하고 있잖아. 자, 상대 도수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여기 전체의 합인데 여기 하나 지워가지고 얘 상대 도수 구하라는 거 나와요. 그럼 1에서 나머지를 전부 빼면 10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지워놓고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0분의 2에서 10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워요 얘를. 그래서 도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 10분의 3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얼마나? 3명이요. 그래서 도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내 말 들었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상대 도수가 주어졌을 때 도수를 구하는 문제라던가 도수가 주어졌을 때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찢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근데 은총이랑 저기 누구야? 조용히 안 해서 조용히 안 해서. 조용히가 안 해서 자 159쪽에 1037번을 보세요. 너무 많다. 자 줄넘기 기록이 37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래요. 37회. 그럼 전체 도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체 도수를 빨리 더해보세요. 전체 도수 몇 명인가요?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몇 번이냐고요? 1037번. 1037번에 계급 도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뭐거니? 예? 도수 거기 계급 세로줄 20에서 25 1명 25에서 30 5명 이런 거구나. 다 더하라고. 9명이요. 1, 1, 20. 12. 20. 왜 아니죠? 21. 봐봐. 25. 네, 25명 돼요. 1, 5, 하나 안 6, 셌다. 9, 4 25명이 됐어요. 25명 중에서 37에는 35에서 40 도수 구하면 되죠? 35에서 40 도수 몇 명이에요? 35에서. 35에서 40. 오우, 또 추워졌어. 다시 온풍기 틀어야겠다. 안 돼요. 네, 9. 저 아직 더워요. 그럼 상대 도수 끝났어요. 뭐가 끝나? 끝났다고. 근데 보통 소수로 나오네. 얘들아, 이거 얼마 해야지 1100되니? 4. 네, 30? 4. 36. 0.36. 4번. 괜찮아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근데 진짜.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분포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얘가 바로 뭐다? 상대 도수 분포표. 이제 풀 거야, 솔직하네. 얘를 가지고 다각형도 그릴 수 있고요. 1040번을 보세요. 1040번. 몇 쪽이에요? 160쪽이요. 너는 같이 하고 있는데도 몰라. 알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 성현인의 반 학생들이 던지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다음 중 A부터 E 값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요. 일단 무조건 전체부터 구해야겠죠? D요, D. 0.1에 해당하는 게 2명이래요. 그럼 전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자, 여기 도수 있죠? 둘이에요. 상대 도수가 뭐예요? 0.1이죠.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체 계급의 도수 몰라. 그 계급의 도수 그게 뭐야? 0.1. 그럼 x 어떻게 해? 양변을 곱해야 돼. 그 다음에 0.1로 나누어. 그럼 뭐? 전체 도수를 구할 수 있어. 20명이네요. 나누기 못하면 분수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D는 뭐예요? D는 20. 자, 전체를 구했으면 이제 일사천리지. C를 구하세요. C. 20에서 도수 2, 3, 11을 빼면 돼요. 그럼 C 얼마 나와요? 4. 네, C 4.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A를 구합시다. A. 20명 중에 도수가 얼마야? 3. 5배 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15니까 0.15. A가 틀렸네요. 그럼 B도 할까요? B. 여기 보이냐? 이거? 네. 찍게, 아, 너 말고 얘. 살짝 전체 안 보여. 20 중에서 뭐예요? B가 10명이죠? 2분의 1, 0.5예요. 방송과는 달라. B 맞았어요. 아니 굳이? 됐어요. 자, 0.5 맞았어요. 그 다음 2.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1 맞았어요. 힘들다. 아, 뭐 1시간도 안 됐는데 힘들어. 1시간 됐어요. 지났는데. 아, 1시간. 너희 늦게 왔잖아. 이제 딱 1시간이야. 너 이모 왜 그러냐? 저 박았다니까요 여기. 경찰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자, 히스토그램처럼 그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잖아요. 상대 도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그 1045번 보면요. 가로가 계급이고요. 세로가 도수 대신에 상대 도수를 놓은 것이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이에요. 1045번을 보면 오른쪽은 해균의 학생 50명의 앉은 키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 보세요. 계급의 크기 5cm 맞아요? 네. 맞아요. 문제도 안 보고 어떻게 맞죠? 자, 맞았어요. 2번 보세요. 75cm 이상 80cm 미만의 계급의 도수가 가장 큰 거 맞나요? 네. 이제 꼭대기에 있으니까 상대도수는 계급의 도수와 비례하니까 맞았어요. 3번 앉은 키가 70cm 이상 75cm 미만인 학생이 전체 24%네요. 그거 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도수에다가 100만 곱하면 되니까 70에서 75 사이에 상대도수가 0.24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0.24 맞아요? 그럼 한 칸이 얼마예요? 세로의 한 칸이 얼마예요? 0.5. 한 칸, 한 칸. 0.5. 0.1까지가 5칸이잖아요. 그럼 한 칸이 얼마예요? 0.02. 네, 0.02. 그러니까 70에서 75까지 0.2에서 두 칸이 올라갔으니까 0.04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0.24 맞았잖아요. 24% 맞았어요. 4번 앉은 키가 80cm 이상인 거. 그럼 80 이상인 거. 80에서 85까지의 상대 도수가 모두 얼마인지 좀 찾아볼래요? 똑바로 앉고. 80에서 85 상대 도수 얼마예요? 세로를 보세요. 0.2. 0.2. 그 다음에 85에서 90은요? 0.04. 네. 그럼 얘네가 모두 얼마가 되느냐면 해당하는 게 0.24예요. 근데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50을 하면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할 수 있어요. 12명이죠. 틀렸네요. 정답 4번. 5번도 맞아 해볼까요? 앉은 키가 10번째로 작은 학생이 10번째라는 게 뭐예요? 전체 50명 중에서 10번째 5분의 1 5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0.2 0.2까지 해당하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70에서 75cm 맞죠? 65에서 70까지가 0.12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0.2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에서 75
cm 미만인 5번 맞았어요.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찢었어요. 1049번 보세요. 우진이네 학교 학생 50명의 과학 점수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상대도수를 빨리 구해봅시다.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라고? 50. 1.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60에서 70 주어다 얼마예요? 60에서 70 상대도수 1049번 0.18 제이야 네? 70에서 80 상대도수 얼마예요? 내가 너한테 물어봤네. 8? 네 더하기 은총아 그럼 90에서 100은요? 0.04 네. 빼면 찢어진 부분의 상대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찢어진 부분의 상대도수는 0.4예요. 전체 50명 중에서 0.4만큼 해당하는 거 구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왜 곱하는지는 알죠? 상대도수의 전체는 뭐예요? 1이죠? 상대도수의 전체는 1이에요. 근데 0.4가 됐다잖아요. 근데 전체가 원래는 몇 명이래요? 50이래죠? 그러니까 50배 해주면 돼요. 1에서 50배 됐으니까. 그럼 몇 명? 20명 되죠? 정답 3번. 자, 상대도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수의 총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도수를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어요. 1053번을 보세요.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네. 숫자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 1053번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1학기 동안의 봉사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래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을 찾으래요. 뿌르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시켜야지.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상대도수. 상대로 상대도수. 처음 듣는 거예요? 상대도수 구하라고. 나는 도수 분포표를 그릴 터이니 너희는 상대도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 네. 120분의 6 소수로 구하세요. 2분의 20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뭐야? 0.05 이렇게 구하라고. 빨리. 그래서 같은 걸 찾아야 돼. 여학생은 쉬우니까 여학생은 내가 할게. 0.06 0.19 0.35 0.24 0.16 왜? 100이니까 남학생만 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아 우리 6명인데 아쉽다. 아 내가 하나 했네 또. 4명이다. 아쉽다. 문주야 여기 뭐 나왔어? 0.4. 왜 이거 찍어? 120분의 30 약분해봐. 바로 나와. 7. 4. 뭐라고? 빨리. 4 맞지 않았어? 아니 그니까 소수로 0.04 에? 0.4? 아니 무슨 소리야. 120분의 30 4분의 1이야. 4분의 1 소수로 하면 뭐야? 0.1이잖아. 죄송합니다. 윤희가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42 120분의 42 0.35 0.35
24. 또 제이가 할 거야. 120분의 24. 네? 뭐라고요? 이제 120분의 계산을 24. 해봐. 120분의 24. 지금 계산한다고? 재현이가 할 거야. 재현아. 자고 있었어? 어? 0.2. 동주야. 마지막은 했겠지? 네. 아? 네? 여기. 저 했는데요. 수연이래. 은총이었어. 은총이가 했다고? 은총아. 0.2로. 네. 근데 사실 안 해도 되지? 이미 답이 나왔어. 아니요. 쌤.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정답 3번. 그거 왜 시켰어요? 그러게.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을 시킨 거지. 상대도수 구하라고. 쉬는 시간. 좀 여기까지만 심하네요.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요, 아, 그럼 선생님. 뒤쪽까지 해요. 자, 뒷구조까지 해야지. 그지? 자, 어떻게 1056번 해요? 보세요. 많이 나오는데요. 두 집단의 상대도수의 비를 구하래요. 자, A하고 B가 전체 도수 총합의 비가 5대 3이래요. 그러면 5명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서 5대 3이에요. 그러면 A하고 B의 전체 다 5의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가 뭐야? 5A. A가 뭐야? A. A는 알파벳이야 이러진 않겠지? A는 뭐야? 최대 공약수죠. 어떤 비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최대 공약수를 곱해주면은 원래의 전체 학생수를 학생수? 총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계급의 비가 1대1이래요. 그러면 그 계급의 도수가 1B 대 2B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생각해야겠지? 역시 B도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 도수는 5A분의 B 대 3A분의 2B 하면 돼요. 사실 A분의 B, A분의 B 없어지니까 5분의 1 대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나 하면 이 A, B를 안 써주면 틀리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뭐 객관식이다 하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되겠어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하래요.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최소공배수 곱하면 되죠. 5와 3의 최소공배수가 뭐예요? 15. 그럼 3대 10 정답.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쉬도록 합시다. 1059번 보세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비교예요.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의 학생들이 하루 동안 외운 영어 단어의 개수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래요.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운 편이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전체가 다른데 상대도수를 가지고 어떻게 아나요? 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2반이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게 맞아요. 왜? 진짜. 1번이 더 많이 외웠다면서요. 2반이 더 뭐예요?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웠다. 됐죠? 아직도? 아, 네. 한글을 읽으세요. 자, 자면 안 돼요, 제이야. 자, 2번 보세요. 1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이 17.5. 아니, 네. 1반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요. 네. 네, 맞았죠. 15하고 20의 계급값이 17.5 맞았어요. 3번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가 25, 50이라면 영어 단어를 10개 이상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1반 보세요. 1반 1반에 10개 이상 15개 미만의 상대도수가 0.2예요. 그럼 이 0.2 곱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일까요? 말해보세요. 말하라고. 1059. 1번인가? 1. 전체가 25라잖아요. 25 거기서 25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5명?
그 다음 2반은 10개 이상 15개 미만 2반은 0.14예요. 50 곱하기 0.14 하면 되죠. 그럼 몇 명이에요? 자, 7명이에요. 그럼 맞니? 네. 2반이 더 많네요. 4번 보세요. 4번이란다. 2반에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은 2반의 상위 22% 안에 든대요. 20개는 20에서 25에 들어가는 거죠? 20개 이상 25개 미만. 네. 그럼 2반에서는 그러면 2반에서는 얼마니? 0.20에서 25가 0.36 상위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도 더해줘야 돼요. 0.36과 0.22를 합쳐줘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상대조수 분포표가 있어요. 여기가 20이죠? 여기 위에 있는 20 뭐야? 이게 표가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참 좋은데 20하고 25에 있는 2반을 미치냐? 미치네. 2반의 상대도수를 다 더해줘야 돼. 왜? 상위 몇 %인지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상대도수가 얼마냐면 0.2이고 여기는 0.36이니까 합쳐주면 얼마야? 0.57이잖아. 58% 안에 들어가는 거지 22% 이내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쉬는 시간. 자, 1반에서 영어 단어를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그럼 15개 미만이면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일반 전체의 32%래요. 그럼 거기 있는 1반의 점을 보면 5에서 10이 0.1이고 10에서 15가 0.2니까 32%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우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근데 오늘 제일 뭐 봐요?